예, 앞서 전에 들으신 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그야말로 초안이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초안이 나왔습니다. 470조 원, 역대 최대의 규모의 슈퍼 예산이고 작년보다도 10% 이상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한 해의 예산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 그러니까 두 자릿수 늘어난 것도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내년에는 확장형 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역시 중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늘어난 부분, 특히 늘어난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 또 복지 이런 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쪽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5060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계획을 사실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5060이라는 이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5060 세대들이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그 전의 경력을 살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즉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예산도 좀 배정을 하고 2,500명 정도로 첫 순서로 내년에 그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60 세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년에서 이제 장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분들이 현재 상당히 좀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의 소득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번에 소득 가계 동향 조사 같은 데서 나왔던 것처럼 소득이라든가 일자리에 심각한 문제를 좀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정부가 얘기한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경력을 활용한 지역 서비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창업기업 서포터즈, 농업경영체 전문 인력 채용 등등.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들이 했던 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에 이렇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이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지금 베이비부모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 쏟아지고 있는 이 은퇴자들의 이 소득도 물론 그 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소득도 늘리면서 고용 문제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노후 문제도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을 민간 기업에서도 좀 시작을 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이 560 세대들, 이 퇴직자들을 이들의 경력을 활용해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또 이들의 경력을, 경험을, 기술을 원하는 그런 기업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연결을 시켜주는 이 사업을 하는 회사를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일이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또 그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던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가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 그 담당자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휴넷의 서보영 팀장이신데요. 이분이 하시고 있는 일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게 그 매칭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네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플랫폼이다 그러는데 네네. 이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첫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매년 대기업 임원만 해도 퇴직하는 인력이 한 1,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 1,000명 가량이 되는 대기업 임원들이 하루 전날에는 굉장히 큰 의사결정을 하고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이렇게 그렇죠. 의사결정 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 다음 날부터는 사회적으로 좀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동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르는 거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낭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분들을 또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고급 인력난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급 인재들을 높은 고정 인건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인원들을 단기적으로 필요한 기간만큼만 필요한 그런 딱 업무에 딱 쓸 수 있다면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 스팟성 잡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성.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했는데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단순화시킨 그림은 아닌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그 첫 좀 프로세스 설명드리면 저희 퇴직자나 은퇴자나 일정 부분 경력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탤런트뱅크 팀에서 그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좀 이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다는 풀을 좀 확보해 놓고요. 그리고 이 풀들 중에서 기업 고객이 좀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하고 네. 싶다라는 요청이 오면은 스팟성으로 매칭을 해주고 저희 플랫폼에서 뭐 같이 면접을 같이 가지고 그다음 인터뷰를 해가지고 계약까지 좀 단기적인 계약들을 좀 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네, 보통 뭐 어떤 짧은 거는 한 달짜리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것들은 장기적으로 뭐 주 1회씩 출근하면서 좀 길게 가는 그런 프로젝트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정규직으로 이렇게 취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거보다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 경험, 지식을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어떤 네네.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작업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네.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사업 구상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정식 런칭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4개월 정도 좀 된 거죠? 네. 그러면 아직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지금 뭐 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입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지금 저희 그 전문가분들 350분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의뢰는 한 120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의뢰라는 거는 네.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120건 정도 의뢰가 돼서 이제 매칭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저희가 진짜 막상 4개월이면 어쩌면은 조용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네. 특히 인상, 예. 그러면은 두 가지 측면을 여쭤봐야 되겠네요. 하나는 네. 그 여기에 소속돼 있는 그 가입을 한 그 가입자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보통? 보통 저희 구성이 한 70~80% 분들이 뭐 대기업 팀장이나 뭐 중소기업 임원하셨던 그런 퇴직자 프리랜서라 표현할까요? 뭐 퇴직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퇴직자분들이고. 네. 예. 그리고 좀 컨설팅업을 하셨던 그런 자영업자, 뭐 개인 사업자분들이 좀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겸임을 할 수 있는 겸임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겸임 활동하시는 분들 한 10% 정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네. 뭐라 할까요? 좀 그러니까 스펙이 좀 좋은 분들이군요. 네, 좀 그렇게 일단 하시는 네,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을 원하는 기업들은 네, 네. 어떤 기업들입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있고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기업들도 있고요. 네네. 아예 뭐 100억 언더의 좀 작은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자꾸 스팟성이라는 네, 말씀하시는데 네, 네, 이제 일시적으로 네, 네, 뭐 필요한 어떤 일이라는 건데 네. 뭐 4개월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야말로 인기가 좀 굉장히 있다고 하시니 네, 네. 어떤 그 일들이 이렇게 뭐 주로 이렇게 두르게 됩니까? 네, 네. 뭐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예, 네. 예. 다음 그림 하나 주시죠. 네, 성공 사례를 하나를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이게 저희 첫 계약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저희 마케팅 기획 본부장 출신이고 뭐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기획사 출신이고 뭐 홍보했던 마케팅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 다 아시는 그런 마케팅 하셨던 분들인데요. 기업은 한 인테리어 업체고 한 300억, 400억, 600억까지 좀 커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영업만 이렇게 영업으로만 돌아갔었는데 이거 영업 비용들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 비용들에 대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좀 사고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부서를 따라두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두더라도 뭐 구색을 뭐 한두 명 갖춰야 되는데 뭐 임원급을 모실 거냐 아니면 실무자를 모실 거냐 굉장히 고민하는 와중에 그러면은 실무자를 하나 두고 네. 정규직으로 두고 그분을 좀 코치할 사람으로 같이 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매칭해 주자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주 3회로 진행되다가 그 이후로는 좀 셋업이 된 다음부터는 주 1회씩 출근하면서 계속적으로 봐주는 형태로 갔고요. 그래서 이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이게 작년 한 11월경에 계약이 됐거든요. 오픈 전에. 지금 한 올해 상반기까지 쭉 갔던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다른 프로젝트도 여러 건 의뢰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분도 네. 단기적으로지만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던 기술이나 그렇죠. 경험을 전수를 해줬고 네네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수익도 있었겠고 당연히.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성공 사례 하나만 더 볼까요? 네네. 여기도 이제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군요. 네네. 퇴직자는. 네네. 기업은 중소기업이겠군요. 자산관리 업체인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한 100억 언더 회사인데요. 신사업으로 청소업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저희도 되게 깜짝 놀랄 만큼 이상적인 사업을 할 때 이런 거 스토리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대기업 임원 출신이 그 전에 그런 청소로 신사업을 구상을 하고 실제로 거기 CEO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대로네요. 네, 그대로. 그렇게 경험치가 있으신데 딱 그 사업을 진출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있었으니까 매칭 이렇게 매칭하면 되겠다 해서 딱 한 달 동안 진행을 했고요. 거기 대표이사님이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따로 연락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좋은 분 만나가지고 잘 사업을 구상했다고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성공 사례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으실 텐데 아직 뭐 4개월 정도니까 조금 더 이제 이 사업이 조금 더 이제 지속이 되면 더 많은 케이스들이 성공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성공 사례긴 한데 이건 성공 사례고 좀 아쉬웠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딱 정말 매칭이 잘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사실 매칭의 모든 가치가 좀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 사례가 지난주에 좀 드랍이 됐던 게 있는데 같은 자동차 부품업에 좀 뭐 임원급 매칭을 해드렸어요.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생산 뭐 기술에 대해서 좀 컨설팅 해달라고 했었는데 같은 자동차 부품인데 공정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뭐 절삭을 하셨던 거에 완전 최고봉에 있었던 전문가분인데 기업 고객 쪽은 좀 그게 아니고 조립이나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럼 적응 시간이 걸리고 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지출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고 어떤 전문가는 이쪽에서 자기의 경험치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 월천이든 어디든 더 가치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전문가가 다른 사이트에서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걸 보고 이게 모든 가치들은 전문가의 그런 경험치들이 활용될 수 있는 곳에 매칭이 되는 곳에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풀이 아직 더 확장돼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 사례도 들어봤지만 실패 사례도 결국 이 두 성공 실패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연결, 즉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의 성과가 이렇게 썩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풀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 채용과 시니어가 일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은 그런 잠재력, 뭐 인성 이런 걸로 키워나가는 거고 시니어 레벨에서는 자신들이 경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5060 이 신중년들을 위한 이제 일자리 사업을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정말로 적합하게 잘 먹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더 드는데 혹시 뭐 현장에서 이런 신중년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사업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현장에서 좀 한 1년 가까이 해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 뭐 아직 그런 쪽엔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잘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새로운 그런 그 기존까지의 경력들과 경험들을 사장시키는 방향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방적인 뭐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제도보다는 그런 커리어적으로 매핑을 좀 잘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사실 기업은 이제 수익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아까 여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스펙이 좋은 분들인데 스펙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자기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어떤 기업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뭔가 그런 그러니까 이 구조는 상당히 좀 정부에서도 차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